쿠팡 들어갔다가 장바구니 담았어요. 30분 뒤에 다시 보니까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똑같은 상품인데요. 친구 폰으로 검색하니까 더 싼 가격 뜨네요. 당신은 비싸게 사고 친구는 싸게 사는 겁니다. AI가 당신 2명을 분석해서 누구한테 더 받을 수 있는지 계산했거든요. 항공권, 배달 앱, 호텔 전부 똑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옆 사람이랑 다른 가격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쿠팡 로켓 배송 상품 가격이 실시간으로 바뀝니다. AI가 자동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아침에 25,000원이던 무선 이어폰이 저녁에 27,000원이 될 수 있어요. 쿠팡이 직접 매입한 로켓 배송 상품은 쿠팡이 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거든요. 경쟁사 가격, 재고, 상황, 검색량, 구매 패턴 이런 걸 AI가 초 단위로 분석해서 수요와 공급에 맞춰 가격을 바꿉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말이에요. 가격 추적 앱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폴센트, 로우 차트, 역대가, 똑소 이런 액들 말입니다. 쿠팡 가격이 계속 바뀌니까 소비자들이 추적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3만 원이던 게 오늘 25,0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내일 35,000원으로 뛸 수도 있습니다. 이 앱들이 그래프로 보여주거든요. 지난 한 달 동안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요. 같은 상품이 2주 전에는 2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3만 원이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쿠팡은 개인정보를 직접 판매하진 않지만 판매자에게 트렌드, 검색 키워드, 수요 패턴 같은 통계 자료를 유료로 제공하는 비즈니스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어떤 상품이 인기 있고 어떤 키워드로 검색되고 어떤 시간대에 구매가 많은지 이런 데이터를 파는 거죠. 당신의 쇼핑 패턴이 분석 자료가 되는 겁니다. 쿠팡이츠도 똑같이 합니다. 비 오는 날이나 피크 타임에 배달비가 확 올라가요. 동적 가격 책정이라고 부르는데 수요랑 공급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라이더가 부족하면 배달비를 올려서 라이더를 더 끌어모으겠다는 논리인데 실제로는 그냥 소비자한테 더 받는 겁니다. 쿠팡이츠 엔지니어링 블로그에 자랑스럽게 올려놨어요. 지역 수준의 동적 가격 책정으로 수급 균형을 조정한다고요. 배달 이민족도 비슷한 시스템 쓸 가능성이 높아요.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지만 피크타임에 배달비가 오르는 건 다들 경험했잖아요. 저녁 7시에 치킨 시키면 배달비가 3,000원인데 밤 11시에 시키면 1,500원이에요. 수요가 적으니까 싸게 해주는 거죠. 반대로 점심시간에는 비싸고요. 이게 전부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항공권 가격은 더 심합니다. 어제 조회한 제주도 항공권이 오늘 2만 원 올라 있어요. 왜냐면 당신이 어제 봤다는 기록이 남았거든요. 관심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이 가격을 올려요. 급하게 필요한 사람은 비싸도 산다는 걸 아니까요. 같은 항공편인데 출발 2주 전에 조회하면 15만 원, 3일 전에 조회하면 30만 원입니다.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 호텔을 검색만 했는데 30분 뒤에 다시 보면 가격이 올라 있습니다. 당신 IP 주소를 추적해서 같은 사람이 또 봤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올려요. 쿠키 삭제하고 시크릿 모드로 다시 검색하면 더 싼 가격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거래입니까? 같은 상품을 누가 보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게요? 이 모든 게 1970년대 미국 항공업계에서 시작됐습니다. 1978년에 항공료 규제가 풀리면서 항공사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됐거든요. 아메리칸 항공이 다이나모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요 패턴 분석하고 자동으로 가격 조정했어요. 비행기 좌석이 차면 가격 올리고 출발 임박하면 더 올리고 비어있으면 할인하는 거죠. 이게 효과가 좋아서 매출이 6%에서 8% 올랐대요. 1990년대에 호텔들이 따라했습니다. 힐튼이 1997년에 중앙화된 가격 설정 시스템 도입했어요. 예상 투숙률, 과거 수요, 계절 패턴 이런 걸 실시간으로 비교해서 가격 조정하는 겁니다. 방의 70%가 예약되면 자동으로 가격이 올라가고 40% 밑으로 떨어지면 할인이 활성화됐어요. 힐튼은 이걸로 객실당 매출을 연간 6% 올렸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뉴욕 같은 대도시 호텔에서 빈방을 12% 줄였고요. 2000년대 초반에 아마존이 이커머스로 가져왔어요.
사용자 검색 기록, 쿠키, IP 위치 이런 걸 추적해서 같은 DVD를 어떤 사람한테는 6% 비싸게 팔았습니다. 들통나서 난리가 났는데 아마존은 그냥 테스트였다고 둘러댔어요. 근데 이게 효과적이라는 게 증명된 거죠.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학계 연구에서 같은 상품을 서로 다른 사용자가 보면 가격이 5%에서 15% 차이 난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2012년에 우버가 등장하면서 대중화됐어요. 서지 프라이싱이라는 걸 도입했거든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요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알고리즘이 이용 가능한 기사 수, 주변 행사, 날씨, 시간대 이런 걸 분석해서 피크 시간에는 요금을 200%까지 올렸어요. 2022년에서 25년 사이에 우버가 기사한테 주는 비율은 줄고 자기들이 가져가는 비율은 32%에서 42%로 올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사 늘리려고 가격 올린다더니 자기들만 배불린 거죠. 한국에서는 쿠팡이 이 모델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쿠팡이 아마존 벤치마킹한 거 다들 아시잖아요. 쿠팡 플레이도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따라한 거고요. 로켓 배송도 아마존 물류 시스템 베낀 겁니다. 가격 책정 시스템도 당연히 따라했어요. AI가 경쟁사 가격이랑 시장 상황 보고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거죠. 쿠팡에서 구매 가능한 상품 중에 일반 판매자 상품은 가격이 안 바뀌는데 쿠팡이 직접 매입한 로켓 배송 상품은 계속 바뀝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경쟁사가 싸게 팔면 쿠팡도 가격 내리니까요. 이론적으로는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당신이 자주 보는 상품은 가격이 올라가고 안 보는 상품은 내려가요. 당신 구매 패턴을 학습해서 당신한테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쿠팡이 적자 나더라도 고객 경험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수익 극대화가 목표거든요. 2020년 이후 진짜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습니다. 고급 AI가 가격 책정 시스템에 들어온 거예요. 예전 모델은 주로 수요 수준만 봤는데 새 알고리즘은 수백만 개 데이터를 동시에 분석합니다. 각 고객이 얼마까지 낼 의향이 있는지 추정하는 거예요. 시간대별 조정이 아니라 개인별 조정입니다. 사용자 검색 이력, 위치, 같은 상품 조회 횟수, 장바구니에 담아둔 시간 이런 걸 학습해요. 해외 연구에서는 기기 종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타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15% 차이가 났대요. 통계적으로 애플 기기 사용자의 평균 구매력이 높다는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구조예요. 실제로 국내에서 그런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이런 방식의 가격 책정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건 입증됐습니다. 2022년에서 2025년 사이에 식료품 배달 앱에서 동적 가격 책정이 확산됐습니다. 인스타카트 연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상품을 다른 사용자가 보면 가격이 23%까지 차이 났어요. 분석 대상 상품의 74%에서 75%가 동시에 서로 다른 가격을 보여줬습니다. 한국도 비슷할 겁니다. 쿠팡 이츠, 배달 이민족, 배민 비마트 이런 데서 같은 짜파게티가 당신한테는 1,200원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1,000원일 수 있어요. 2025년에 미국 월마트랑 크로거 같은 대형 슈퍼마켓이 전자가격표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스티커 떼어내고 작은 디지털 화면 다는 거예요. 월마트는 2026년까지 2,300개 매장 전부에 깔겠대요. 크로거도 비슷하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버튼 하나로 수천 개 상품 가격을 동시에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아침 8시에 우유가 5,000원이던 게 저녁 6시에 7,000원이 될 수 있어요. 한국은 아직 대형마트에 전자가격표가 없습니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다 종이 가격표 써요. 근데 시간 문제예요. 미국이 하면 한국도 따라 하거든요. 몇 년 안에 한국 마트에도 전자가격표 달릴 겁니다. 그때부터는 당신이 사는 동네, 쓰는 카드, 구매 이력에 따라 같은 우유를 다른 가격에 사게 될 거예요. 부자 동네 이마트는 비싸고 서민 동네 이마트는 싼 게 아니라 같은 매장 안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가격 보는 겁니다. 윤리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현재 시스템은 부자 동네 사람한테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어요.
고급 기기 쓰는 사람한테도 더 받고요. 앱 안에서 충동 구매 패턴 보이는 사람한테도 더 받습니다. 기업들은 효율화랑 최적화라고 변명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거예요. 가격이 제품 자체보다 구매자 프로필에 더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물건인데 누가 사느냐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거죠. 당신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무선 이어폰을 팔는데 AI가 고객마다 다른 가격을 보여줘요. 서울 강남 사는 30대한테는 15만 원, 지방 소도시 사는 20대한테는 12만 원 보여주는 겁니다. 둘 다 사면 당신 매출은 27만 원이에요. 근데 똑같은 가격 보여줬으면 둘 다 13만 원에 팔아서 26만 원밖에 못 받았을 겁니다. 이게 작동하는 원리예요. 고객 세분화죠. AI가 수천 명 고객을 분석해서 누가 얼마까지 낼 수 있는지 추정합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는 비싸게, 가격에 민감한 사람한테는 싸게 파는 거예요. 총 매출은 올라가고 재고는 빨리 팔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하는 거죠. 투명하지 않으니까요. 가격 추적 앱들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소비자들이 스스로 방어하려고 만든 거예요. 폴센트는 쿠팡 상품 100만 개 이상 가격을 추적합니다. 로우 차트는 어제 대비 오늘 할인율을 보여줘요. 믿을 수 있는 할인율이라고 광고해요. 쿠팡이 소비자 가격 대비 할인율 표시하는 거랑 다르게 실제 가격 변동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낙관 시나리오는 정부가 규제하는 겁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별 가격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요. 같은 상품은 같은 가격에 팔아야 한다는 거죠. 동적 가격 책정은 허용하되 개인 데이터 기반 차별은 금지하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보호받고 시장이 공정해집니다. 비관 시나리오는 규제가 없는 겁니다. 기업들이 AI를 더 고도화해서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게 가격을 차별해요. 같은 쿠팡 앱인데 당신 화면이랑 옆 사람 화면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부자는 더 내고 서민은 덜 내는 게 아니라 부자는 훨씬 더 내고 서민도 최대한 뜯는 거죠. 모든 쇼핑이 협상 게임이 됩니다. 정찰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현실은 아마 중간 어디쯤일 겁니다. 규제가 나오긴 하는데 느슨해요. 기업들이 로비해서 구멍을 뚫어놓거든요. 소비자들은 가격 추적 앱 쓰면서 스스로 방어하고 기업들은 AI 계속 발전시키면서 더 교묘하게 가격 차별합니다. 투명성은 없고 불신만 쌓이는 거죠. 쇼핑할 때마다 당하는 기분 들고요. 일반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격 추적 앱을 쓰세요. 쿠팡에서 뭘 사기 전에 폴센트나 로우 차트에서 가격 변동 그래프를 확인하는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최저가가 얼마였는지 보고 지금이 살 타이밍인지 판단하세요. 급하지 않으면 가격 알림 설정해 두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요. 시크릿 모드를 쓰세요. 항공권이나 호텔 검색할 때 브라우저 시크릿 모드 쓰면 쿠키 추적을 피할 수 있어요. 같은 검색을 여러 번 해도 가격이 안 올라갑니다. IP 주소는 추적되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도움돼요. VPN 쓰면 더 좋고요. 위치를 다른 나라로 바꾸면 완전히 다른 가격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기기로 비교하세요. 스마트폰이랑 PC로 같은 상품 검색해서 가격 비교해 보세요. 다른 브라우저로도 비교하고요. 차이 나면 싼 쪽으로 사면 됩니다. 귀찮지만 큰 금액 살 때는 해볼 만해요. 10만 원짜리 물건에서 만 원 아끼면 10% 할인받는 거잖아요.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기다리지 마세요. 오히려 가격 올라갈 수 있어요. 관심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요. 알고리즘이 당신이 살 거라고 판단하면 가격 올립니다. 차라리 장바구니 비우고 며칠 뒤에 다시 검색하세요. 새 고객인 척하는 거죠. 쿠키 삭제하고 다시 들어가면 더 효과적이고요. 가격 비교 사이트를 쓰세요. 다나와 에누리 같은 데서 여러 쇼핑몰 가격 비교하세요. 쿠팡만 보지 말고 네이버 쇼핑, 11번가, 위메프, 티몬 다 비교해보는 겁니다. 같은 제품이 쇼핑몰마다 가격이 다르거든요. 5분 투자해서 2만 원 아낄 수 있으면 시급 24만 원인 셈이에요. 신용카드 혜택을 활용하세요. 특정 카드로 특정 쇼핑몰에서 사면 할인되는 경우가 많아요.
쿠팡에서 삼성카드 쓰면 5% 할인, 네이버페이에서 현대카드 쓰면 10% 할인, 이런 식으로요. 카드사 앱 확인해서 이달의 혜택 체크하고 그거 활용해서 사세요. 몰라서 못 받는 할인이 제일 아까운 겁니다. AI 가격 차별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더 교묘해지고 더 개인화될 거예요. 당신이 언제 배고픈지, 언제 외로운지, 언제 스트레스 받는지까지 학습해서 그때 가격 올릴 겁니다. 밤 11시에 혼자 야식 검색하면 가격 올려요. 급하고 외롭고 배고프니까 비싸도 시킬 거라는 걸 아는 거죠. SF 같지만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해요. 규제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돼요. 개인 데이터 기반 가격 차별을 금지하고 동적 가격 책정은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쿠팡이 가격 조정할 때마다 소비자한테 알려주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가격이 평균 대비 높은지 낮은지 표시하게 하고요. 이런 법이 없으면 소비자는 계속 당합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손해봅니다. AI가 당신 지갑을 열어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방어할 수 있어요. 같은 물건을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게 당연해진 세상입니다. 준비된 사람만 살아남아요. 가격 추적하고 비교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 제값 주고 삽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공부 자료일 뿐 특정 행동을 권유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쇼핑 결정은 본인 책임으로 하세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보는 가격이 진짜 가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지금 이 순간에도 AI가 당신을 분석하고 있습니다.